에이, 아빠가 춥지 말라 그랬지 그거. 야, 여기까지 말고 집에서부터 혼자 갈 수 있냐고. 저기 다 혼자 가잖아. 누나 안녕, 갔다 와. 지구본 갖다 돌려봐도 다 해본 것 같아. 최근에는 상담하다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걸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안녕. 안녕하세요. 탐구생활팀입니다. 타. 자, 일로 와, 가자. 조심하자. 너네 둘 것만 저기 있지. 이쪽으로 가자. 원장님,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쓰레기 좀 버리고 딸 학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들 유치원 버스 타면 될 것 같아요. 가자. 그럼 저희 따라가도 되나요? 네네, 따라오세요. 에이, 아빠가 춥지 말라 그랬지 그거. 원장님, 네. 매일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 가까워요. 금방이라서 걸어서 데려다 주면 됩니다. 야, 여기까지 말고 집에서부터 혼자 갈 수 있냐고. 저기 다 혼자 가잖아. 학교 가면 누나랑 같이 갈 수 있어? 누나 안녕, 갔다 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유치원 버스 타러 가자.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잘 못 드렸네요. 저는 15년차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윤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또 어디로 이동하나요? 출근해야죠. 아침 시간에 네. 항상 정신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 있는 집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정신 없어요. 전쟁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실 거예요?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차가 조그매서 편해요. 기계식 주차에도 잘 들어가고 합리적인. 이거 대략 얼마쯤 해요? 한때는 한 2억 정도? 차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마지막 세대 자연흡기의 9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래된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 것들 그리고 오래된 것들. 출근은 보통 네. 언제 하시고 퇴근은 언제 하세요? 9시 좀 못 돼서 출근하고요. 퇴근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대략 그래도 한 10시 정도에는 퇴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도 수술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어요. 오늘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 있는 날인데 컨디션 관리는 따로 안 하세요?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PD님이 촬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관리 안 하시잖아요. 10년 넘게 이렇게 맨날 하다 보면은 컨디션 관리가 너무 나쁘지 않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막 좋은 걸 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원장님은 네. 오전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후에 더 컨디션이 좋으세요? 제 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식을 하셔야 되니까요. 아마 조금 시간에 따라서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이 조금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막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성공한 줄도 모르겠고 루틴도 없습니다. 원장님 같이 성공한 분들은 루틴 같은 게 있을까 해가지고. 아침에 한 6시 반? 요 정도 일어나서 혼자 시간을 좀 보내는. 그리고 나면 애들 금방 일어나거든요. 애들 먹을 것 좀 챙겨주고. 퇴근이 워낙 늦기 때문에 애들이랑 저녁 때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애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뻔해요. 뭐 아빠 뭐가 필요해, 뭐 사고 싶어, 헬로카봇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대화라기보다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소소한 민원들을 해결을 해주고 첫째 학교 가고 둘째 유치원 버스 타고 저는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는 게 제 일상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 직접 등교시키는 거세요? 네네,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서 제가 최대한 많이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맞벌이세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같이 일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도우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아버지세요. 아닙니다. 의사 부부면 집에서 따로 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누구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제 전공의하고 그럴 때는 병원에 거의 뭐 감금되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들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 만나시고. 맞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에 만나서 결혼했고요. TV 드라마 뭐 슬기로운. 네, 맞아요. 보면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거기서도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메이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되게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 3, 4년 차쯤 돼서 이제 잠도 조금 자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힘들었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어떤 완성에 대한 집착? 이런 게 많달까요? 만약에 PD님이 이거 찍은 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차 입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요. 혼날 일도 많아. 그러면 또 그걸로 사람을 또 힘들게 하고. 그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게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수술을 하기 시작할 때는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때 조여놨던 게 전 아직도 남아있어요.
꼭 저희 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느꼈던 그 불합리가 저는 삼켰지만 삼키고 나서 15년이 지나니까 알겠어요. 그게 필요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작정 옳다고 생각하지는 또 않아요. 꼭 제 방식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경험과 제 생각은 알려주죠. 선택을 할 수 있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혹시 오픈카예요? 네, 열립니다. 이거 한번 열어주시면. 좀 추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출퇴근 때도 열거든요. 좀 맨날 열고 다닐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분이 좋아요. 와! 좀 부끄러운 걸 또 참으셔야 돼. 잠깐 부끄럽고 괜찮아요. 포르쉐 911을 타고 압구정을 달리다니. 남자들의 로망 뭐 이런 거잖아요. 자식들이 나도 아빠처럼 의사가 될래 하면 무조건 시키실 의향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르쳐 줄 수는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장님 옷 다 갈아입으셨나요? 네네. 아침에 수술할 분 수술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안면 윤곽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CT도 좀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CT는 왜 네. 찍어야 되는 거예요? 뼈의 모양을 우리가 거울로는 볼 수 없잖아요. CT라는 장비를 통해서 안면의 골격을 파악하고 어떤 개선을 만들 수 있을지 환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어떤 답을 찾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하게 되는데요. 신경관의 위치를 트레이싱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환자의 니즈에 맞게 어떤 모양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구상은 다 해놨고요. CT 말고는 또 따로 검사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보통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마지막으로 심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세 가지 검사가 충족이 돼야지 전신 마취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골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보통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사용하는 모형인데 여기서부터 턱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려는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광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계획을 한다 그러면 절골 라인을 정해서 자르고 안으로 집어넣고 고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뼈를 자를 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전신 마취를 환자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는 우려 때문에 검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가 안 되는 환자는 어떻게 수술해요? 못해요. 안타깝지만 이제 디자인을 가야 돼서 갈까요? 갈까? 차트? 지금 차트 보시는 거예요? 네네. 오늘 수술할 환자 수술 전 계획을 상담할 때 계획을 같이 상의하고 결정했던 내용을 다시 체크하고요.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잘못 전달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원하시는 게 맞지? 네.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전달 안 된 거 있을까? 그냥 미루는 정도만. 그래요. 이렇게 준비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술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수술 준비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환자가 내려가기 전에 수술방에 일단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6층에 잠깐 먼저 갔다 가도 될까요? 저희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계단을 많이 이용해야 돼요. 진짜 매일 계단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네, 계단을 쓰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한 층만 더 가시면 돼요. 뒤로 쭉 기대고. 아파? 왜 아플까? 예뻐지려고 그러는 거 예뻐지려고. 예뻐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일정이 좀 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매일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되겠어요. 네, 운동 돼요.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2층이요. 쪽이 이제 수술실인데요. 저희도 따라 들어가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원래 관계자에는 출입이 안 되는 공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양해를 구해놨고 수술방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위생의 준비를 해주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들어오시죠.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사진들이 있다면은 참고할 뷰를 띄워놓는 거죠. 마취과 원장님이 오셔서 전신 마취를 하게 돼요. 이제 환자는 깊게 잠들게 되는 거고 마취과 원장님이 떼어주시기 전까지는 푹 자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과정으로 수술을 하게 될 거고 독일의 에스클롭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넘어서는 장비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후속작이 나왔는데도 전 버전을 능가하지 못해서 동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수술은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려요? 한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환자가 잠들었다가 깨고 나가는 데까지는 서너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이게 손을 닦으면 이제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니까 이게 물을 틀 수가 없거든요. 누르면 펴지고 누르면 꺼지고 편하죠. 비싸요 이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술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첫 수술은 다 끝났고요. 같이 치료실로 한번 가볼까요? 한층도 걸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치료 좀 보고 나갈게요. 치료 마저 마무리해주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상담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서 얼른 보고 나오겠습니다. 김윤호 원장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다 끝나셨나요? 네. 아유, 오늘 어느 정도 정리가 됐네요. 그래도 일정이. 진짜 바쁘신데 남은 일정이나 수술 있으세요? 수술이 아직 몇 개 남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하루가 이렇습니다. 잠깐 쉬는 편이세요? 촬영 와주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짬이 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짬이 있으면 저는 이 시간에 밥을 먹으실 것 같아요. 보통 수술이 많은 날은 최대 몇 개까지 하세요? 개수로 따지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많을 때는 7개에서 10개? 그럼 수술이 많을 때는 월급이 좀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입니다.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용 같은 것도 하루에 얼마 벌면 그거 되게 비슷해요. 미용실 가보면은 머리 해주시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희 업태랑 되게 닮아있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다시 자라나는 걸 자르느냐 자라나지 않는 걸 자르느냐 이런 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가족한테는 성형 추천 안 한다고.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원장님들도 가족들 데려다가 수술도 해주고 저희 조카들도 많이 오고요. 이모들 다 오세요. 오시면 필요한 거 해드리고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안 오세요. 직계 가족 한 사람 없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10수년 전에 이미 다 하셨죠. 처음에 조금 연습할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제 아버님들 보면 여기 눈 이렇게 불룩해지고 여기 눈 밑에 이렇게 불룩해지면서 저도 좀 이제 아빠가 되고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들은 보통 그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늙으면 네. 필수로 눈을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계속 눈 해야 된다고. 성형수술이 뭐 필수로 할 게 있겠어요. 이게 암수술이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처짐을 내가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순간이 된 거죠. 성형수술이 안 한다고 죽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형수술로 외모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게 그 스트레스가 정말 이게 죽을 만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걸로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이게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검색들 많이 해보고 오세요. 유튜브에서 누가 이러던데요. 챗GPT에서는 이렇게 말하던데 왜 아닌가요? 왜 원장님 말은 다른가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겠지만 그 개개인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을 잘 이해시켜드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끌어들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가 의사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바쁘셔가지고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가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의사가 돼서 할머니를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은데 95살인데 아직도 생전에 계시거든요. 어쨌거나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더라고요. 신경외과 인턴을 할 때였는데 다음날 수술이 잡혀있던 분이었어요. 이제 수술 전 준비를 하는 와중에 막 코에다 이제 콧줄 넣고 그거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아저씨가 기침을 쿨럭 하시면서 압력이 딱 높아지면서 터진 거예요. 가만히 계시던 분이 코를 갑자기 드르렁 보시면서 의식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바로 응급수술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무거운 일을 안고 살기는 참 어렵겠다. 수술이 좋은데 좀 재능을 살리면서도 견딜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다가 선택하게 된 일이 성형외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나니까 또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의사들의 사명을 저버리는 돈밖에 모르는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댓글이 또 달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꼭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만 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람이 없을 것 같지만 감명받았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람 살리는 거 이상으로 또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오가는 일을 하진 않지만 레지던트 하던 시절에 교수님들이나 많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재건이라든지 진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데 연관이 돼 있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좀 화상이 생긴 분의 진료가 있는데요. 예뻐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크고 작은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진료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금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뒤로 한번 기대볼까요? 좀 넓긴 넓네요. 광대가 유독 좀 발달했네요. 그에 반해서는 턱은 많이 크진 않으시네요. 근데 작지는 않아 또. 뭐 하고 오셨어요? 상담 다녀오는 길입니다. 원장님은 어떤 걸 주력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코 성형
그리고 안면 윤곽 수술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성형외과에는 어떤 세부 전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거는 다 만들어낸 말들이고요. 수술을 이것저것 배우고 하다 보면은 각자 맞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케이스가 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주력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1년 수술 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지구본 갖다 돌려봐도 다 해본 것 같아요.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수술해봤는데 윤곽 수술이 한 500건 정도, 코 성형도 5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 1000분 정도의 수술을 하고 상담으로 따지면 1000명, 한 2000명, 3000명을 만나고 있는 정도 되겠네요. 저희 병원에서도 수술 건수로 제가 최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혹시 어떻게 돼요? 아, 연봉이요? 민감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연봉으로 따지면은 한 2, 3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인센티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은 그 최다 수술자잖아요. 인센티브가 진짜 많이 받겠네요. 그 상상하시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수술한 거 수술 기록하고 지금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거를 좀 보고 있어요. 어떤 거 연구하세요? 엔젤코라고 들어보셨나요? 엔젤코가 뭐예요? 제가 개발한 방식의 코 수술을 엔젤코라고 명명했는데요. 기존의 수술 방식에서 불만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절개가 밖으로 보인다, 코를 막아야 된다, 코솜을 넣어서 코가 너무 답답하다,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치료가 너무 길다, 일주일 동안 부목과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 단점들 때문에 택하게 된 방법이고요. 자가연고를 이용해서 코 바깥에 절개는 없습니다. 코 안쪽으로만 절개를 해서 접근하게 되고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 같은 걸 왜 하시게 된 거예요? 돈 같은 걸 더 받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방법이 개발돼서 많은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예뻐지면은 그것도 좀 좋은 세상 아닐까요? 윤곽 수술도 엔젤코처럼 유명한 딱 그런 수술 이름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거 명명되어 있진 않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윤곽 3종이다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보통 광대, 사각턱, 턱끝 요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턱 깎는 게 진짜 위험한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수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 게 15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만 뼈를 자르는 수술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패러다임이 변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학병원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로컬 미용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 수술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나라 속담상 뼈 때린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 건드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엄청 아픈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뼈에는 감각신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윤곽 수술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요즘 수술 비용도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것도 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저보다 오늘의 제가 수술 잘하는 것 같거든요. 똑같은 수술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상해요. 수술비가 10년 전보다 더 낮아졌어요. 더 잘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지고. 제일 어려운 수술이 어떤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소수의 집단에서 원하는 수술들이 있어요. 여성화 수술. 예를 들어서 체형을 바꾸기 위해서 갈비뼈 연골을 제거해서 조금 여성적인 어떤 체형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수술도 있어요. 갈비뼈 연골이 몇 개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고. 수술 자체도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꼭 필요한 경우는 진행을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기흉이라 그러죠. 그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안에 공기가 차는 경우에 숨 쉬는데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처치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서 좀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코 수술 트렌드가 있을까요? 트렌드는 늘 변하는 것 같아요. 장원영 씨도 뭐 미의 기준처럼 보이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윈터 카리나 씨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진스 민지 씨 코 같은 것들도 보게 되는 것 같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병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30-40%는 남자분들이세요. 생각보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 코 수술을 했을 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면 여성들은 짱도 하고 뭐 꾸미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남자들 그런 거 많지 않잖아요. 코 하나가 달라지면 인상이 확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난데 내 얘긴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친구분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혹은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 유튜브에서 보고 용기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계세요. 요즘에는 남성들도 많이 꾸미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코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매부리 코로 살짝 만든다는 소리도 그거요. 저도 작년에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수술은 안 하는 것 같고 중국에서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오래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작년에 많이 매부리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한 1-2년 있다가 그거 다시 깎느라고 수술을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최근에는 상담하다 보면은 보정 어플로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자기 얼굴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요렇게 해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사진 갖고 와서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 사진을 보정해 갖고 오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갖고 오면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한 90%는 되는 꿈을 갖고 오세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배우거든요. 안타까운 소식 전하기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암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된다. 의대에서 배우거든요. 현실감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좋아진 사례들도 많이 보고 가끔 그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경락 마사지 받아도 되나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꼭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코 수술하고 일주일 후부터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만 안 건넨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보통 2달 있다 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런 의사 아니거든요. 다니면서 술 담배는 몸에 해로워, 몸에 나쁘니까 하면 안 돼, 밥은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고 천천히 먹어야 되고 그런 의사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꼭 하지 말았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한 달 동안은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술 담배 다 안 좋지만 코수술하고 담배가 제일 안 좋습니다. 담배를 피는 경우에 혈액순환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말초잖아요. 코끝도 말초예요. 여기 혈행이 떨어지면 코수술하고 나서 회복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경력이면 개원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력이 많지 않은 이유는 개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던 시기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이게 제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병원의 대표가 돼야지 꼭 빛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각자 빛날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구찌라는 브랜드가 많이 기울어가던 시기도 있었어요. 알렉산드로 미켈레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구찌가 확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죠. 브랜드의 주인들은 아니었어요. 대표 디자이너였던 거죠. BMW 또 옛날 얘기긴 하지만 크리스 뱅글이라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분 때가 저는 BMW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디올이 한참 안 좋았던 시기에 에디 슬리먼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올 업무 뭐 이런 걸 하면서 확 부흥을 시킨 적도 있었고요. 자기 브랜드가 없는 걸로 유명해요. 자기 색깔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에디 슬리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그분들이 꼭 어떤 사장이어서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오늘 일정 다 끝나셨나요? 네네, 거의 다 끝나서 옷 갈아입고 이제 집에 가서 아빠 해야죠. 회사에서만 1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벌써?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정신없네요. 저 때문에 많은 시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루하셨을 것 같아, 기다리시느라고. 아닙니다. 14시간밖에 안 기다려가지고. 의사로서 사는 것과 아빠로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드세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아빠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특별히 다른 교육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 저는 애들한테 바라는 거 2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의대에 가고 이런 거는 저는 바라지 않고요. 저희가 맨날 애들한테 강조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예의가 바른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2번째는 경제관념 있게 키워주고 싶어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관념을 잘 만들어주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면 뭐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편입니다.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